아니 원장님 얼굴에 어떤 것도 좋은 거 바르고 계세요? 저 좀 이따가 외출할 거야 가지고 선크림 좀 바르고 있었습니다. 선크림 바르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잠깐 외출할 거거든요. 한 15분 정도만 나갔다 올 건데 짧은 시간이라도 그냥 무심코 나갔다간 큰일 나요. 기미, 주근깨, 잡티, 그리고 피부암까지도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자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은 꼭 피해 주셔야 돼요. 피부암이요? 갑자기 너무 무서우시네요. 근데 걱정 마세요. 우리한테는 바로 이 선크림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선크림은 사실 저 바르는 거 귀찮거든요. 근데 선크림만큼이나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비용도 적게 들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을 꾸준히 바르기만 해도 정말 몇십, 몇백, 몇천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선크림이에요. 원장님 그러면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자, 우리 싸울 때 중요한 건 적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자외선이 뭔지 적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자외선은 태양에서 오는 빛인데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UVA, UVB, UVC 등등. UVC는 오존층에서 대부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의 안 오니까 잊어버리시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UVA, UVB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개는 뭐가 달라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UVA는 A를 이제 영어로 하는 에이징, 노화를 떠올리세요. 이 녀석은 파장이 길어서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쑥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의 기둥이 콜라겐을 파괴해서 주름을 더 생기게 하고 멜라닌 생성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을 많이 만들면 기미, 주근깨 같은 잡티를 생성하게 됩니다. 또 무서운 건 이 녀석은 유리창, 굴을 다 뚫고 들어와요. 집요하게. 그래서 흐린 날 그리고 실내 창가 이렇게 옆에 있을 때도 우리 피부를 계속 늙게 만듭니다. 운전할 때도. 다음 UVB는 B, 화상을 영어로 한 버닝을 기억하세요. 이 녀석은 피부 표면에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여름 해수욕장 갔다가 피부가 새빨개지고 물집 잡히고 껍질 올라오고 이게 다 UVB 때문이에요. 피부 표피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화상을 입히고 심하면 DNA를 변형시켜서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녀석입니다. 정리하면 UVA는 에이징, UVB는 버닝, UVA는 늙게 만들고 UVB는 피부를 태워버립니다. 실제로 피부 노화의 80% 이상이 이 자외선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선크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원장님 근데 그러면 선크림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뭐 SPF 30이다, 50, 뭐 PA 플러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요? 네, 이게 복잡할 수 있는데 설명을 한번 듣고 나면 아주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SPF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Sun Protection Factor, 이 줄임말이라서 SPF라고 하는데요. 이 피부를 태우는 이 폭력배 같은 UVB를 막아주는 능력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SPF의 의미는 바로 차단율인데요. 계산 식이 있는데 복잡하니까 결과만 알려드리면 SPF 중에서 15는 UVB를 93%, SPF 30은 97%, 50은 98% 차단해요. 그래서 SPF 30하고 50의 차단율이 무려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SPF 50이 좋다는 게 좀 상술 같아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한국에는 화장품은 아마 SPF 50, 60 이게 최대일 거예요. 왜냐면 이 이상의 SPF 수치는 아직 표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SPF는 50, 60 정도면은 충분한 차단 효과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PA 이거는 뭐예요? PA는 Protection Grade of UVA, 즉 UVA를 막아주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뒤에 마치 뭐 한우처럼 플러스 이렇게 투뿔, 쓰리뿔, 풋뿔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은 폭플러스가 최고 등급이에요. 무조건 플러스 많으면 장땡이다 그건 아니에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차단력이 강한 건 그만큼 강한 화학 성분을 이용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4플러스 제품을 썼다가 피부가 와장창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타입과 내가 얼마나 자외선을 받는지 그 상황에 맞게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원장님 저 같은 이제 써날못들은 도대체 이걸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릴게요. 하루 대부분을 그냥 차 안에 실내에서 보내는 분들은 그냥 SPF 한 20에서 30, PA2 플러스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재택이나 하루 종일 회사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돼요. 오히려 이것보다 강한 색의 선크림 이용하면 피부에 더 부담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있는 분들은 실내에 있어도 계속 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본 방패는 꼭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 외근을 좀 하시는 분들, 바깥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취미생활로 야외에 계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SPF 30 이상 PA 3+ 정도 추천드려요. 가벼운 외출이나 통근 산책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자외선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장시간 야외활동, 스포츠를 하시던지 아니면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강력한 거 쓰세요. SPF 50 이상 PA+ 쓰시면 됩니다. 야외다 보니까 특히 해변, 수영장처럼 물놀이 가셨거나 그럴 때는 물에 씻겨나가지 않도록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제품을 쓰시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지금까지는 딱 절반만 설명드린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 제품을 어떻게 바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선크림 그냥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르면 쓱쓱쓱 바르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선크림을 바르지만 효과는 절반도 못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선크림의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올바른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르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삐님 선크림 언제 어떻게 바르세요? 저는 집 나가기 직전에 그냥 막 바르고 나가거든요.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면 선크림이 피부에 붙어서 이 방어막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한데 외출하기 최소한 15분에서 30분 전에는 바르셔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르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선크림은 스킨, 로션, 크림 다 바르고 마지막 단계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전 단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영양을 주는 제품들을 피부에 다 먹여주고 피부에 충분한 보호 장벽이 생긴 이후에 선크림을 바르면 차단막이 씌워지는 것처럼 자외선을 제대로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르는 양이 중요한데요. 피디님 선크림 한번 바를 때 양은 얼마나 바르세요? 그냥 적당히만 바르면 될 것 같아서 조금만 짜서 얼굴에 펴바르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면봉 머리 정도 쓰는 거는 거의 안 바르는 거랑 같아요.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장량의 한 4분의 1만 바르고 있대요. 정확한 양은 얼굴 기준으로 해서 500원짜리 동전 혹은 손가락 2마디에 쭉 짜는 양입니다. 손가락 2마디요? 진짜 그러면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얼굴 막 하얗게 뜨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쭉 짜서 발라주게 되면 그렇게 하얗게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에 나눠서 두드리를 흡수시키고 또 흡수시키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양이 부족하면 방패에 구멍이 뚫린 거랑 같아요. 아끼지 말고 바르는 게 좋고요. 특히 이 선크림은 우리 피부에서 땀이나 유분, 마찰로 선크림이 계속 지워지기 전에 2~3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크림을 써도 다 지워지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꿀팁이 있는데 바로 선스틱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손에 묻히지 않기 때문에 일하다가 중간에 슥슥 그어주면 돼요. 손에 발라서 하면은 얼굴에 바르고 손도 따로 씻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편하니까 화장한 위에도 뭉침 없이 덧바를 수 있고 귀차니즘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필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제가 친구들한테 들은 카더라 몇 개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이죠. 첫 번째는 내 파운데이션에 SPF 50 써 있으니까 따로 선크림 안 발라도 된다. 이거 진짜 저 많이 들은 질문인데요. 일단 결론은 NO예요. 왜냐면 파운데이션 2마디만큼 안 쓰거든요. 심지어 이건 선크림보다 파운데이션과 섞여 있어서 선크림의 주 성분의 비율도 적은데 양까지 적어요. 그래서 차단 효과 절대 없고 그냥 옆에서 살짝 도와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전용 선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메이크업 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흐린 날이나 겨울에는 선크림 안 발라도 된다. 이것도 X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UVA는 구름, 창문 이런 거 다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흐린 날에도 자외선이 강해요. 우리가 흐린 날이라고 밖이 어둡지 않잖아요. 이게 다 그만큼 강력한 햇빛 때문인데요. 자외선은 1년 365일 날씨와 상관없게 있습니다. 선크림 날씨가 아니라 시계를 보고 바르는 거다. 즉 아침이면 무조건 바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오늘 진짜 선크림에 대해 제대로 배운 기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두 가지만 더 기억할게요. 첫 번째는 선크림은 개봉하고 1년 안에 쓰세요. 작년에 쓴 거 아깝다고 올해 또 쓰시면 안 돼요. 이게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성분이 변질돼서 효과가 떨어지고 피부 트러블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년마다 한 번씩 바꿔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선크림은 열에도 약하고 냉기에도 약해서 뜨거운 차 안에 놔두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도 오래 보관하면 성분이 변질돼요. 예시를 들면 방패가 막 열에 녹고 추위에 깨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서늘한 실내 서랍 혹은 파우치 안에 보관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크림이 최강의 방패는 많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땀에도 지워지고 100% 차단도 아니고 자외선이 아주 강한 날에는 이제 모자, 선글라스, 가디건, 팔토시 같은 이런 강력한 물리적 장벽으로 막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남자분들도 양산을 쓰기 시작했는데 양산도 정말 매우 추천하는 그런 자외선 방패입니다. 와, 원장님 진짜 오늘 선크림 하나로 이렇게 얘기가 많을 줄 몰랐어요. 선크림은 바른다고 하루아침에 확 티가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부터 꾸준히 바르는 습관 들이면 10년 뒤, 20년 뒤 피부는 분명히 친구들과 다를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트럭 운전사의 노화 사진이 있는데 햇빛을 받는 쪽과 안 받는 쪽이 40, 50 나이가 들면서 주름 노화 정도가 확 차이가 나요. 그만큼 이거를 미리 막아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건 제가 장담합니다. 비싼 안티에이징 크림보다 사실 이게 정말 확실한 투자가 바로 선크림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선크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위너미의 뷰티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